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올해 첫 임시회기 중인 제주도의회에서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김항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개 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 장치를 이용해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수 있고 거리 현수막 게시가 허용되는 등 22일간의 공식 선거전이 본격화됩니다. 제주도의회 환도에 있는 몰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지 2달 만에 다시 상정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역시 곧자왈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지역 장기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55살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 모레에는 상습적으로 원아 29명을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9명과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를 찾아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를 개발 중심 관광도시에서 환경수도로 바꾸겠다고 공약했고 해저터널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 이후 처음 제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 첫 일정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제주 9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환경 보조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주를 폐기물 제로의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고 탄소 중립 선도지역 육성, 기본소득 정책 시범 실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 인프라 확대,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같은 환경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공약에서 빠진 해저 고속터널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직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저터널 문제는 꽤 오래된 논쟁거리인데 지금 저희로서는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결정 못했다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생존 애국지사를 찾아 세배하고 덕담을 나눈 뒤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서 민생 탐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40분 넘는 연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보복 정치 등을 비판하고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능한 리더가 복수심에 불타서 정치 보복과 정쟁을 계속하면 경제도 망가지고 민생도 망가지고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고 정쟁으로 그 아까운 시간들과 그 힘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제주에서 마지막 메타버스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이번 제주 방문과 공약 발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지역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위 지상파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대선 후보들의 특별대담,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광주 MBC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시대 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같이 가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가는 이런 리더십의 그 철학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주민 삶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70년 성장제일주의와 35년 양당 정치를 깨고 탈탄소와 녹색 대전환을 통해서 지방의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에는 그 자체로서 지역 분권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녹색 경제는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당 정치와 수도권 집중의 최대 피해자가 지방과 청년이라면서 지역의 녹색 산업 기반을 만들고 인재 양성과 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거기서 양성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그런 청년들이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보다 더 중요한 지방 정부의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꼬리표를 달지 않은 교부금을 확대해야 하고 지방 분권 개헌과 자치 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로 되는 심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소멸 위기인 지방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녹색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들의 삶터는 어디냐?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살더라도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의 공간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 세계 평균이 132잔이라는데 평균치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이 마신다는 거죠. 양도 양이지만 원두의 품종과 추출 과정까지 전문 지식과 커피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커피 마니아들이 부산 영도의 한 커피 문화 공간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MBC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원두 포대가 층층이 쌓인 창고, 품종별로 나뉜 원두를 로스터가 직접 볶고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며 품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잘 알려진 게이샤라는 커피 품종이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유래된 커피인데요. 1950년대, 1900년대 중반에 파나마. 커피를 주문하고 손에 받기까지 15분간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맞춤형 커피가 나옵니다. 20g의 원두를 사용해서 시원한 커피를 내려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커피를 내려서 아이스로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고. 커피 판매보다 커피 전도에 방점을 둔 듯한 이 공간은 한국인 최초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현 씨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리스타와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커피를 추천받고 그 커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같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영도 복내동의 폐창고를 개조해 지난해 말 문을 열었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커피가 문화 불모지라는 부산의 대표 문화자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영화, 한국 하면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만큼은 이 씬 자체를 부산으로 한번 가지고 와봐야겠다. 사람들을 부산으로 모으고 또 부산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피란민을 품었던 부산의 역사, 생원두 95%가 입항하는 부산항은 지역 예술가의 작품과 함께 부산 블렌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영도구도 3년 전부터 커피 페스티벌을 열어 커피 도시 부산을 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큰 추위 없습니다. 낮에도 1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체감온도 더 낮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는 부드럽지만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동쪽에서는 습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북부 지역 8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9도를 보이면서 아침에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 12도까지 오르면서 낮에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쪽 도서 지역인 우도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파고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4명 발생한 데 이어 어제는 오후 5시까지 4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1,18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난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해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7km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60대 선원 B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돼 해경 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2대 잇따라 치여 숨진 12살 어린이의 아버지가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딸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차량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저녁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던 12살 A양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안 경계 임무를 맡아온 제주 해안경비단 의무경찰이 오늘 폐지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17년 정부의 의무경찰 폐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왔으며 오늘 대원 51명으로 구성된 마지막 129 의경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일선학교 급식에 사용될 친환경 쌀 공급업체 3곳이 최종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각급 학교와 대안학교,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에 납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납품업체도 3곳도 선정해 공급합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통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612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99.2%인 607건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제품 5건은 긴급 회수 조치하고 유통 차단 등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제주도가 감귤, 과수원 등에 보관 중이거나 방치된 폐 토양 피복 자재를 무상 수거합니다. 희망농가는 지역 농협과 감협에서 수거 신청한 뒤 폐 토양 피복 자재를 둥글게 말아 끈으로 고정한 뒤 유통센터에 배출하면 됩니다. 농가에서는 감귤 당도를 높이기 위해 토양 피복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212톤이 수거됐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